플로리다에는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많은 종류의 모기가 있어요. 하지만 월트 디즈니 월드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기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모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 장벽은 없어요. 이 공원을 오늘의 모습으로 만든 사람들은 그걸 매우 잘 계획했습니다. 디즈니 월드는 늪 한가운데 위치해요. 그래서 모기를 제거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기들은 고여있는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늪에 물을 빼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습지를 없애고 건축이 가능한 더 건조한 땅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한 방울도 빠짐없이 제거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물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모든 물이 어느 방향으로든 흐르게 하는 거였죠. 만약 여러분이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거든 주의를 기울여서 고여있는 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찾지 못할 거예요. 비록 작은 연못도 흐르고 있을 거예요. 분수처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요. 공원의 모든 건물들은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가 오면 물이 바로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식물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모기는 연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디즈니 월드에는 연꽃이 없어요. 하루에 2번, 일출과 일몰 무렵 교묘한 방식으로 방충제를 뿌립니다. 모기를 잡으려면 어디 그리고 언제 뿌려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 스프레이 덫은 디즈니 월드 지역 전체에 걸쳐 약 60개가 있습니다. 덫은 이산화탄소로 모기들을 유인하고 모기들은 마치 이것이 비밀의 향기라고 되는 듯 따라갑니다. 디즈니 월드가 사용하는 스프레이는 천연 액상 마늘이었어요. 방문객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디즈니 월드 주변에 몰래 닭들이 퍼져 있어요. 닭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모기가 위험한 것을 옮길 수 있는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종종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닭을 테스트해요. 디즈니의 물은 일부러 더러워 보입니다. 마법을 만드는 것들은 물 아래에 있어요. 로봇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나 보트 트랙 같은 거요.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트랙 위에 놓여있을 뿐이에요. 또한 물이 약 1.5m 깊이로 매우 얕다는 사실을 숨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이 더러워 보이면 훨씬 더 깊다는 인상을 주죠. 공원 이곳저곳에는 방향제가 있어요. 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향을 뿌리고 여러분이 이 마법의 세계에 더욱 몰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신선한 쿠키 냄새는 진짜 쿠키 냄새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쿠키가 먹고 싶어질 거예요. 공원 아래는 유틸리도 혹은 다용도 통로인 터널이 있어요. 한 번은 월트 디즈니가 프론티어랜드에서 투모로우랜드로 가는 직원을 보았습니다. 손님들은 그걸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몰입감을 망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하 터널을 만들었어요. 내부에는 리허설실, 카페테리아, 창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힘들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죠. 공원이 너무 커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까지 가려면 골프카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한 바닥에 붙은 껌이 거의 없어요. 껌을 어디서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닥에 붙은 껌이 발견되면 직원들이 매우 빨리 지울 거예요. 디즈니 월드에서 손님들이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 녹색은 이름도 있어요. 사라져라 초록색이죠. 그럴듯한 이름이고 보통 효과도 있어요. 팅커벨은 누구나 알아챌 거예요. 하지만 팅커벨이 날아오기 전에 다른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거나 날아오다가 중간에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날개 달린 의상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팅커벨이 되려면 튼튼한 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원 안에 있는 유일한 호텔은 신데렐라의 성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머물 수는 없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려면 초대장을 받거나 컨테스트에서 우승해야 합니다. 이 성은 요새 같아요. 바깥면이 섬유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시속 200km의 바람에도 끄떡없어요. 성에 불이 켜지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성의 모든 조명은 보통 드라이기가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공원 전역에는 피뢰침이 많이 있어요. 그중 일부는 국기가 꽂혀있는 깃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국기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요소가 빠져 있어요. 보통 별이나 줄무늬가 빠져 있어서 연중무휴 개양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기 규정을 따라야 하거든요. 하지만 메인 스트리트 앞에는 진짜 공식 국기 개양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국기들은 매일 하강해야 합니다. 이 깃발 깃대의 받침은 한때 로스앤젤레스의 한 거리에 있었어요. 공원에서 같은 캐릭터 2명을 절대 만날 수 없을 거예요. 특정 시간엔 각각 한 캐릭터만 있어요. 캐릭터들은 어트랙션과 캐릭터 등장 일정을 따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물어보세요. 1971년 티켓은 $3 50센트였지만 가는 곳마다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디즈니 월드가 10월 1일에 개장했을 때 10,000명의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공원의 배치는 거의 비슷했고 단지 더 작았어요. 예를 들어 어드벤처랜드에는 정글 크루즈, 스위스 패밀리 트리하우스, 트로피컬 세레나데 3가지 어트랙션만 있었어요. 공원 안에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쥐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죠. 헌티드 맨션으로 가는 줄에 서 있다 보면 길에 반지가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쓰레기통 2개 바로 뒤에 숨겨져 있어요. 맨션의 다락방 신부가 발코니에서 버렸다고들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오래된 게이트의 흔적이에요. 대기 시간이 13분이면 줄을 서세요. 이것은 대기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하는 코드예요. 실제 승차 시간은 틀려요. 대기 시간이 20분이라고 했지만 10분 만에 타게 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것은 손님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가끔 틀릴 때도 있어서 대기 시간의 절반만 기다릴 줄 알았다가 1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디즈니월드의 건물들은 실제보다 더 높고 커 보입니다. 공원 전체의 집과 성에는 강제 원금법이 사용됐어요. 1층은 실제 크기에 맞게 지어지지만 2층의 건물 전면은 1층의 약 8분의 5 크기입니다. 3층이 있다면 그건 1층의 절반 크기예요. 또한 성의 꼭대기를 향해 갈수록 더 작은 벽돌과 창문을 사용합니다. 클럽 33은 디즈니월드의 독점 클럽이에요. 회원들과 그 게스트들만이 입장할 수 있어요. 공원 전체에 전용 라운지가 4개 더 있어요. 앱콧 모델은 월트 디즈니가 원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은 영원히 미래에 살아있는 청사진으로 남을 도시였어요. 앱콧 주민들은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노레일과 피플 무버로 이동합니다. 도시의 중심엔 멋진 호텔과 30층짜리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날씨는 항상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앱콧 도시 전체가 기후가 조절되는 비눗방울 안에 있기 때문이죠. 특별한 처리 시스템은 즉시 지하로 쓰레기를 가져가 처리할 거예요. 이곳에서 발명품들은 현실이 되고 사람들은 바다, 기술, 에너지, 통신, 우주의 광대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월트가 가졌던 아이디어 중 일부는 나중에 공원을 만드는 데 영감이 되었어요. 공원 곳곳에는 숨겨진 미키가 있어요. 그 중 하나는 스플래시 마운틴에서 가장 큰 낙하를 하기 직전에 볼 수 있어요. 주의 깊게 보면 미키의 옆모습과 코가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디즈니월드의 매직 킹덤은 공원 2층 유틸리티 통로 바로 위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너무 완만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곳에 가려면 페리나 모노레일을 타고 세븐시즈 라군을 건너야 해요.